이번 주 주제는 이런 겁니다. 엄마 기분 어때? 엄마 화 안 났어. 엄마 정말 화 안 났어? 화 안 났다고 몇 번 얘기해 엄마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감정에 대한 건데요. 네네. 말이랑 이게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그 5대1의 법칙 대화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 다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메라비안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내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불편한 얘기든 혹은 편한 유쾌한 얘기든 고지고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해요. 말은 불편한 내용을 막 전달하고 있으면서 네.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된다면 듣는 사람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좀 혼란스러우셨죠? 네. 화 안 났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 아무리 봐도 화를 안 내고 있는데 네. 말의 내용은 화가 안 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그렇죠. 놀았어요. 제 가슴은 쫄아들었는데 네. 머리는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이거 복잡해지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네. 네. 아이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큰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나 좀 궁금도 하거든요. 본인도 커서 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게 그럴 되지 수도 않을까? 있겠죠. 그럴 수도 생각이 있을 좀 거고 들고요. 예. 어쩌면 그 아이는 이게 말과 표정이 좀 일치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더 잘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확률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의 미래를. 네. 우리 맘스 라디오의 엄마들도 많은 그 가정 형편의 엄마들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뭐 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혼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언니가 이혼해서 언니 아이를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는 친구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모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화된 어떤 매뉴얼이 있다면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좀 내려놓고 네. 한번 좀 다뤄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되게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일이었었냐면 참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아이들 보육원 아이들한테 가끔 가요. 그런데 그날은 저희가 같이 이제 야외 활동을 끝내고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그리고 맛있게 밥도 먹었고 그 차를 타서 오는데 제 양옆에 5살짜리 남자아이 2명, 여자아이 1명, 남자아이 1명이 탔어요. 맨 뒷자리에. 네. 그런데 여자아이는 바로 잠이 들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아이가 창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갈 때는 호기심이 엄청 많았어요. 질문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이 호기심을 잘 개발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네. 근데 걔가 조용하길래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애가. 네, 5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눈물을 닦아줬더니 가만히 창을 보고 있더라고요. 창밖을. 그래서 제가 얘가 뭘 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뜬금없이 우니까. 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네. 왜 우는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제 질문은 잘못됐어요. 눈물이 나니? 그리고 그냥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이렇게 가로젓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물이 그냥 나? 그랬더니 눈물이 난대요. 슬퍼? 그랬더니 슬프대요. 근데 대답은 안 했고 네. 고개만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애가 처음으로 한 얘기가 노래 불러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장자장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안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는 팔로 걔 오른쪽 손을 잡았는데 아이가 이제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보는데 정말로 그 아이의 부모가 잡아줬어야 할 손이죠. 네. 그런데 그 부모의 손을 놓친 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손은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어요. 네. 이 얘기를 오늘 주제하고 연결돼서 왜 하냐면 제 아이도 5살 때 그 딱 저희 부부가 헤어져서 살기로 했었던 시절 그 무렵이었는데 그 뽀뽀뽀 아빠와 출근할 때 뽀뽀뽀 하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혼자 조용히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딱 보니까 눈물을 싹 닦더니 안 우는 척을 하더라고요.
자, 감정을 숨긴다는 건 아이들도 학습하고 아이들도 배우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보통 또래 5살 정도 된다고 하면은요, 울면 알아달라는 식으로 크게 우는 것이 일반화된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슬픈지 봐라 하면서 네. 막 울잖아요. 없는 근데 눈물도 짜내는데.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우는데도 우는 티를 내지 않는다면 벌써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숨기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들도 어떤지 보면 우리들도 좀 그래요. 우리들도 슬픈데 안 슬픈 척 컬컬컬컬 웃는 분이 계시고요. 네.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것처럼 더 큰 소리 치고. 큰 네. 소리 치고 더 익스트림 스포츠를 막 즐기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또 어떤 분은 화가 났는데도 화가 굳이 안 났다고 화 안 났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참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의 감정을 아이들한테 숨긴다면 네.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데 좀 서투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감정이 하면 뭐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거나 오해한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감정을 숨기는 것이 또 길들여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보육원의 5살 아이의 그 마음이 그냥 느껴져서 재현쌤이나 저나 참 마음이 좀 찡한데요. 네. 그 속이는 것에 특히 이제 엄마가 자주 그렇게 감정과 말을 따로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우리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 네네. 예전에 살던 집이 방음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아침마다 옆에 이제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래 너 맨날 엄마 몇 번 했어 막 이런 우리가 했던 주제들의 그 용어가 매일 반복이 됐었어요. 몇 번을 말했어. 뭐 또 그러냐 뭐 그러고 막 그죠. 짜증 난다고 막 이러고 너 도대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막 이런 말들이 아침마다 이제 들렸는데 그 아이의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 네. 문득문득 들려오는 아이의 소리가 어떤 말소리보다는 노랫소리였어요. 굉장히 막 밝게 노래 부르려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늘 부르는 걸 들으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슬픔이나 좀 엄마가 자꾸 화내는 것에 대한 것을 가리고 싶었. 좀 자기가 즐거움으로 좀 아니면 엄마의 기쁨이 되려고 싶은 네. 것을 노래로 저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렇게 감정을 숨기는 이유는요, 아마 네. 사랑받고 싶어서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네. 아이들이 보면 제 아이도 그랬던 것 같은데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잖아요. 네. 참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라면 우리를 때린 사람한테 가서 노래 불러주면서 안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거의 그쵸. 불가능하다고 봐요. 맞아요. 다시는 안 보겠죠. 네. 근데 아이들은요 그 부모한테 또 가요. 며칠 전에 그 햄버거를 먹다가 네. 그 엄마한테 친엄마한테 걔는 보육원에 있다가 엄마한테 갔거든요. 네. 제가 보육원을 다니지만 저는 보육원에 다니면서도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장소는 어딜까? 가정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늘 얘네들이 보육원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네. 정말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태은쌤의 사건 사례를 이렇게 봐도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아이가 엄마 화 안 났어? 라고 물어볼 때 엄마 괜찮아? 엄마 지금 화난 거지? 화 안 났어?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엄마 화 안 났어! 라는 말은 아이한테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엄마 화났어. 그렇죠. 엄마 기분 나빠. 네. 너가 떼쓰고 장난쳐서 기분 나빠. 네.
그렇게 대답하는 일이 참 많을 거예요. 네. 저도요. 엄마 그래 기분 나빠. 너 때문에. 그죠? 네. 너가 숙제 안 해서 엄마 속상해. 너가 밥 제대로 안 먹으니까 엄마 너무 화나. 그래. 네. 엄마 그래서 화난 거야. 됐어? 어. 이렇게 얘기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그 정도 네, 대답이에요. 네.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요.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성적인 모습이 있을 때예요. 정말 화가 났을 때는요. 엄마 화 안 났다고. 똑바로 하라고.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가 정말 말할 그런 힘이 없을 때는요. 차라리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엄마 화났어.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후회할 것 같아. 우리 10분만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엄마가 너한테 갈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엄마가 너한테 갈게. 잠깐 떨어져 있으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엄마 화났어. 그런데 너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엄마 화났어. 왜냐하면 엄마는 열심히 차린 거 너가 맛있게 먹어주길 기대했거든. 너가 제대로 안 먹어서 화났어와 달라요. 엄마는 너가 골고루 먹어서 건강했으면 좋겠거든. 아니면 아까 태연쌤 뭐였죠? 너가 뭐 해서 그랬다 그랬죠? 네, 너가 뭐 떼써서 떼쓰고 막 잉잉 울어서 엄마가 고집 부려서 엄마가 지금은 화가 났어. 왜냐면 엄마가 지금 조금 휴식이 필요해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이가 60점을 받아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친구들 반 평균이 88점이야. 근데 우리 애가 6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죠. 네. 엄마 시험지를 딱 받고 엄마가 인상을 막 구기고 있으니까 아이가 엄마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화났지? 화났지? 이 점수 좀 봐봐 너. 60점이야. 엄마가 화 안 나게 됐니? 이게 아니라 엄마 화났어. 좀 더 정확하게는 엄마가 기운이 빠져.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매일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엄마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맥이 빠져. 아이가 반찬을 야채를 다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나죠. 이제 우리가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밥을 딱 먹다가 엄마를 봐요. 엄마 화났어? 나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먹어서 화났어?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돼. 왜냐면 엄마가 너가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이 화라는 감정은 네.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면은요. 어.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뭐 색연필도 있고 사인펜도 있고 풀도 있고 칼도 있고 가위도 있는 것처럼 네. 아주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화라는 것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엄마 화났어? 엄마 화난 게 아니라 지금 엄마가 서운해. 엄마 화났어. 혹은 엄마 화난 게 아니라 지금 엄마가 걱정스러워. 화난 게 아니라 엄마가 짜증이 좀 났어. 화난 게 아니라 엄마가 좀 답답해. 왜냐하면 엄마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아이는 이미 알거든요. 엄마 기운 에너지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에너지만 봐도 제가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요. 아이들과 엄마는 알 수 없는 에너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태연쌤이 들었다는 문득문득 들려왔다는 그 아이의 웃음 노래소리는요. 네. 너무 많은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네. 거예요. 우린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네. 아이가 노래 부르면은 기분 좋잖아요. 아이들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그쵸. 좋은데 저는 그렇게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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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화났어 라고 얘기할 때 화 안 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 연습해야 될 거는 내가 화가 난 건지 내가 서운한 건지 내가 답답한 건지 혹은 짜증이 나는 건지 혹은 맥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슬픈 건지 먼저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분석해 보기예요. 네. 아니야. 엄마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기운이 빠져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안 웃는 거야. 기운이 빠지면 웃음이 잘 안 나거든.
엄마 화났어? 아니 엄마 서운해. 화난 거랑 서운한 건 다른 거야.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표현해 보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엄마 왜 화가 났어? 엄마 왜 서운해? 엄마 왜 짜증나?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너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는 지금 쉬고 싶거든. 그런데 TV 소리가 나서 엄마가 쉬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 엄마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이런 야채들이 다 빠져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좀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원인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욕구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죠. 네. 참. 그 원인 자체를 참 우리는 아이한테 돌리고 네, 너 상대한테 때문에. 돌리죠.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요. 맞아요. 배우자라든가 친구라든가 네. 다 돌려요. 환경이라든가. 그런데 네. 그 감정과 욕구 사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그 윌리엄 글라서라는 현실 치료 선택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신호다. 욕구가 좌절되었는지 혹은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알려주는 신호와 같다 그랬고요. 이 똑같은 이야기는 비폭력 대화를 개발한 마샬 로젠버그 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저 친구를 초대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세바시 때도 얘기했었던 건데 이제 태연 쌤이 제가 가기로 했어요. 태연 쌤 집에 네네. 오늘 토요일 10시까지 갈게요. 오전 브런치 먹어요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토요일 아침 9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태연 쌤이 이것저것 준비했을 거 네. 아니에요. 태연 쌤 미안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좀 다음 주에 갈게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태연 쌤 화났어요? 네, 기운이 빠지네요. 그죠. 네. 혹은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예측 가능성. 네. 좀 안 올 거면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창 다 봐놓고 청소 다 했는데. 그리고 또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같이 즐거운 네. 재미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존중. 네. 준비와 시간에 대한 존중.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재현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운이 빠지고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재현쌤 때문에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재현쌤이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싶어서 준비했고 제 시간도 빼뒀거든요. 네. 제 시간에 대한 존중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요. 태연쌤 죄송해요.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태연쌤이 막 기침이 나고 목도 아프고 몸 컨디션 최악인 거예요. 혜연이도 안 좋아 몸이 막.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뭐 그렇게 하세요. 그죠? 지금 마침 저도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네, 네. 그게 좋은 것 같네. 우리 오히려 통했어. 고맙고 안심이 되고 네. 왜 그렇죠? 내 몸을 돌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결국 외부의 자극은 똑같았어요. 네네. 제가 간다 그랬고 1시간 전에 전화해서 못 간다 그런 건 똑같지만 태은 쌤이 지금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자극이지만 감정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 성적을 못 받아왔단 말이야. 60점 받아왔단 말이야. 근데 나랑 친한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걔는 9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죠. 네. 근데 아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잘 가르쳐주고 싶었고요. 우리 아이가 매일 열심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도 좀 자신감을 갖길 바랬던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만약에 팔을 다 걸러낸다면 팔을 걸러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줬었기 때문에 네.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내 욕구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문제는 나네요, 나. 그렇죠. 근데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파 하나 안 먹는다고 아이 영양에 그렇게 큰 데미지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도 네, 저도 파도 안 먹고 거 김치 안 많았어요. 먹었거든요. 브로콜리 좋아했어요? 브로콜리 뭔지도 몰랐죠. 저는 엄마가 브로콜리를 그렇게 자꾸 데쳐서 초장을 찍어서 먹이는데 죽을 어렸을 것 때?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막 엄마가 순두부 먹이려고 저한테 네. 두부 먹이려고 했던 게 기억나고 그날 아침이 참 끔찍했던 기억이 나요. 네, 심지어는요 어떤 아이는요 먹고 토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먹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네. 참. 아이가 엄마 화났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번 한 주는 엄마 화 안 났어 이게 아니라 그래 엄마는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서운해서 그래.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좀 도움이 필요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네. 엄마는 이런 감정을 느껴. 왜냐하면 엄마의 이런 욕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이런 욕구 때문이야.
네. 한 발 더 나가면 네. 너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TV 소리 좀 엄마가 지금 휴식이 필요해서 짜증이 나. TV 소리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가 아마 할 겁니다. 왜냐면 아이는 이 질문을 던질 때부터 엄마 지금 마음이 어때? 엄마 화났어? 엄마 지금 화난 거지? 라는 이 마음을 표현한다는 자체는요. 무언가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맞아요.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서잖아요. 네. 네, 정말 갑자기 우리가 천사 같은 엄마, 네. 공감과 대화를 잘 하는 엄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노력하면서 아이와 더 연결되고 네. 아이의 마음을 더 알아주는 그런 엄마가 네. 되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들이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화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는 건 표현해 주세요. 단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엄마의 이런 욕구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해줄래라고만 연결 지을 수 있다면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예, 화를 내지 않는다? 네. 결국은 이상한 데 가서 터질 거예요. 그래서 사키기와 터지기를 번갈아 하는 사람이 되죠. 사키기가 터지고. 네. 이 네. 둘이가 세트예요. 오. 사키고 터지고는 세트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엉뚱한 데서 터지지 말고 네. 우리 제대로 화내는 법. 네. 네. 제대로 감정을 설명하는 법들을 네. 감정을 표현하고 네. 이유를 말해주는 거. 건강한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드디어 내일인데요. 육아 공감 현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